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아기 천사 선묘에게. 우리 선묘에게 자랑스러운 어른이 될게. 내 사랑하는 아기 천사 선묘야. 누나가, 엄마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로 고양이별에 간 생후 4개월의 선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모집에 우리 고양이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묘 누나예요. 오늘은 우리 선묘가 고양이별로 여행 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묘를 보내고 나서 너무 아팠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많은 분들이 선묘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묘는 6월 17일 등굣길에서 만났어요. 등교하던 중 아빠가 차를 멈추시더니 저기 아기 고양이가 있네. 내려서 빨리 구해 라고 하셨어요. 아기 고양이는 다리를 다쳤는지 엎드린 채 배를 끌며 기어가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는 버스가 오고 있었고 이건 못 피하겠다.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차들을 막고 아기 고양이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가는 하악을 아주 짧게 하며 인도로 기어갔어요. 저는 등교를 해야 해서 집에 계시던 엄마께 전화를 드렸고 엄마는 바로 아기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다행히 아기 고양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대요. 엄마가 다가가자 아기 고양이는 재빨리 도망갔지만 엄마가 세 걸음을 걸어 자기 앞으로 가니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허탈하게 하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기 고양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박스에 넣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염병 검사부터 해야 된다고 하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스에서 간신히 숨을 쉬는 아기 고양이는 설사를 하고 물을 주사기로 주어도 먹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살려는 의지를 포기한 것처럼요. 엄마는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는 삼촌에게 데려갔습니다. 삼촌은 박스에 담긴 아기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아기 고양이의 코에 물을 묻혔고 아기 고양이는 그 물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물을 먹더니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아나려는 아기 고양이의 의지에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다음 날 이모가 아기 고양이를 목욕시킨 뒤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니 대퇴골이 골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 어찌나 착한지 깁스를 하는 내내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해요. 엄마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니 엄마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기 고양이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아기 고양이의 처음 이름은 제이드였어요. 영어로 옥빛이라는 뜻인데요. 제 이름이 이소영인데 영자가 옥빛 영이기에 제이드라고 불렀어요. 제이드는 일주일 뒤 스님께서 선에 묘할 묘를 붙여 선묘라고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불교라서 다 법명이 있는데요. 저는 선초, 엄마는 선화, 아빠는 선준, 그리고 우리 선묘입니다. 이렇게 제이드에서 선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퇴골 골절 수술을 하기 위해 선묘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수술을 하기 전 전염병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대퇴골은 이미 가골이 형성되었다고 이걸 수술하려면 근육과 뼈를 잘라내는 대수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가골이 형성되어 움직여도 된다며 깁스를 풀어주셨고요. 그날부터 선묘는 날아다녔습니다. 가족들도 선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며칠 뒤 저희 가족은 선묘의 다리 상태를 정확하게 검진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고양이로 유명하신 수의사분이 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상태면 신경을 건드려 나중에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하였고
아주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린아이기에 수술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었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절단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까지 정말 오래 함께 있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기에 저는 모든 가회와 학원을 안 가고 선묘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선묘의 수술 당일 털을 깎고 주사를 놓고 초음파 검사에 링거를 꼽아도 하악질을 한번 발버둥 한번 안 치고 엄마와 저에게 폭 안겨 참아냈습니다. 선묘가 수술을 하는 동안 무사히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입원실에 들어가니 선묘는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연골과 근육을 잘라내고 철심을 박은 상태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사랑해 선묘야, 내일 꼭 와서 데리고 갈게 라고 외치며 입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에 선묘가 힘들면 안 되니까요. 다행히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대퇴골 수술을 한 당일은 그곳에서 입원을 하였고 다음날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에 유명 고양이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켜서 8일째 되는 날 선묘를 데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어찌나 신이 났는지 선묘도 집에 가는 걸 알았는지 품에 꼭 안겨서 골골송을 불렀어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다음 날부터 선묘는 물도 먹지 않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이 나왔고 나중에는 거품토를 계속했습니다. 먹지 않고 토하는 것이 계속되자 이상하게 느꼈던 저는 입원하였던 병원에 전화를 했고 병원에서는 레볼루션을 하면 처음에 토할 수 있고 식욕 감퇴가 있을 수 있다며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3일이 되고 4일이 되도록 토가 계속되자 저는 병원에 하루에 3차례씩 전화해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레볼루션 부작용이라며 기다려보라고 했고 그 상태로 일요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선묘는 새벽부터 토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아침이 밝자 입원했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구토제를 주사했고 상황을 지켜보라고 레볼루션 부작용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과 집은 1시간 거리로 저는 선묘를 안고 병원에 다녀왔고 많이 지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묘와 누워서 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일어났더니 선묘는 또 토를 하고 코와 젤리, 귀가 하얗게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선묘를 껴안고 선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없이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닿았을까요? 선묘의 의지가 강했을까요? 선묘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선묘가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선묘의 다리를 수술했던 큰 병원으로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선묘에게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묘는 그런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묘와 저는 병원에 도착했고 부모님도 이내 오셔서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결과 왼쪽 신장에 물이 살짝 차 있는데 심각한 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묘는 또 토를 했고 엄마와 저는 선묘가 입원했던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화요일에 학교에서 불안한 마음 가득한 채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묘가 범백이라고요. 하지만 선묘는 분명히 입원 전 범백과 다른 전염병들이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선묘가 큰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한 뒤 안정을 위해 옮긴 병원의 입원실에
선묘 옆에 길냥이 2마리가 있었는데 치즈 고양이는 범백으로 고양이별에 갔고 제가 그 치즈와 함께 있던 고등어 아이가 범백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기에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그 고등어 아이도 얼마 전 범백으로 고양이별에 갔으며 범백 검사는 해보지도 않았다더군요. 우리 선묘가 그 치즈 고양이와 같은 입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도요. 검사도 해보지 않고 범백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선묘와 그 고양이들을 그 병원 간호사들이 같이 안고 같이 만졌을 테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선묘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갑자기 태릉에 고양이 전문 병원이 있다는 택시기사 아저씨의 말이 생각나서 그 병원에 전화를 했고 갈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묘는 그날 범백 증상이 발현한 지 4일째였습니다. 범백은 3일, 5일, 7일의 간격으로 생사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증상이 발현되고 7일을 버티면 대부분은 산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 있으면 다른 고양이들이 옮기에 갈 곳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원장님이 당장 데려오라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피 검사를 해야 했는데 선묘는 이미 피를 많이 뽑아서 빈혈에 황달까지 있는 상태라 피는 잘 나오지 않고 수액을 너무 많이 맞아서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참을 피를 뽑아야 됐습니다. 선묘는 많이 아팠을 텐데도 엄마 품에 안겨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범백에 대한 항체를 스스로 이미 형성했고 방어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다른 질병은 없다고 했고 선묘는 입원을 했습니다. 격리실도 진료실도 따로 있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방역을 했습니다. 새삼 선묘와 범백이 걸린 아이를 함께 있게 했던 그 병원을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매일 병원으로 선묘를 찾아갔고 선묘는 아픈 와중에도 고개를 들고 몸을 끌고 저를 봐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선묘의 수혈이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않으셨고 상태를 보고 밥을 먹여주시려고 새벽에도 나가서 보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선묘는 설사도 혈변도 싸지 않았고 혀의 돌기도 멀쩡했습니다. 범백을 거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신장에 물이 차서 호흡이 안 좋아졌습니다. 범백에 걸리면 신장에 큰 타격이 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교통사고 때 왼쪽 다리를 다쳤기에 신장에 무리가 있었을 텐데 범백이 오니 급격히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하자 신장을 큰 물주머니가 둘러싸고 있었고 선묘를 데리고 급히 수술한 큰 병원으로 가서 신장에 물을 뺐습니다. 무려 70ml를 뺐습니다. 수술한 큰 병원에서는 방역복을 입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범백이 이토록 무서운 병이었는데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선묘는 신장에 찬 물을 다 빼내자 저체온증이 왔습니다. 격리실에 누워 있었고 저와 엄마는 들어가지 못하기에 멀리서 선묘를 부르면서 다시 오겠다고 버텨달라고 외쳤습니다. 집에 가기 전 입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처치도 치료도 하지 않는다에 동의했습니다. 응급 상황의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비위관을 꼽겠다고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절대 안 된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전화가 왔고 이미 꼽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꼽고는 허락을 왜 구하나요?
번백 치료로 6일을 굶었고 신장에 물을 뺐고 피를 3번 뽑았고 주사 4대를 맞았습니다. 그 몸으로 비위간을 어떻게 버틸까요? 의사분들이 그랬습니다. 서로 실습할 때 비위간을 꼽는데 멀쩡한 사람에게 해도 숨이 막혀 쉬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 그 작은 아이에게 제 동의 없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런데도 했습니다. 9시 35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웠고 자기가 왔을 때는 이미 소생 불가능해진 상태였다고. 정확히 비위간 급여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왜 가는 건가요? 아이가 가장 응급한 상황에 처치를 해야 되기에 응급실을 가는 건데 아이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병실에 없었습니다. 선묘는 번백 증상이 발현되고 9일을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설사도 혈변도 싸지 않았고요. 번백은 이미 의지가 강해 이겨냈다는 거죠. 이미 항체와 방어작용도 있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서 따졌습니다. 왜 동의 없이 하냐고요. 의사는 그럼 밥 먹는 것도 동의를 구하냐며 적반하장을 했고 전을 분을 참지 못해 화를 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엄마도 아빠도 선묘가 가는 순간 선묘를 느꼈고 병원에 가서도 선묘가 옆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화를 내자 옆에서 선묘가 그만하라는 것 같아서 의사가 의료사고였다고 사과를 하자 선묘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눈도 입도 벌어져 있고 많이 아팠겠지요? 그 마지막 모습마저 저희를 기다려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냥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선묘 최고라고 마지막까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를 반복하며 편히 쉬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묘를 위해 엄마가 무상계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다치지 않던 눈과 입이 다쳤습니다. 엄마의 무상계를 선묘가 다 알아들어 준 것일까요? 저희를 봤으니 편하게 눈을 감아준 것일까요? 49제를 지내는 동안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마음도 많이 진정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피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묘가 준 무한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려고요. 그게 선묘가 제게 와준 의미가 뜻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수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품에서 보내주고 싶고 정성을 다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에코도 배워서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꼭 그러기로 선묘와 약속했어요. 우리 아기 천사 선묘야, 누나가 너무너무 사랑해. 선묘 집사님 멋진 수의사가 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세모집에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